안녕하세요. 홍순례입니다. 저희 홍순례 박사 꿈의 몽에서 실증 사례에 바탕을 둔 올바른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어낸 거짓 꿈 이야기, 또 어떻게 보면은 계시적 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주 재밌습니다. 제목은 이진사 딸에게 장가가기. 이 진사 그러면은 과거 시험에 그래도 초시에 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명경과하고 제술과가 있었는데 이러한 그 글짓기 능력에 요즘 말로 논술 여기에 1차 시험에 통과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사 그러면은 옛날에 좀 그래도 좀 글깨나 읽은 사람들 학식과 덕망이 있어야 진사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 어려서 조실부모하고 의탁할 데가 없이 나이 30이 넘도록 남의 집에서 머슴을 사는 장가를 못 간 노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 동네에 이진사 댁의 그 따님이 아주 행실이 얌전하고 아주 인물도 빼어나다고 그 근처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머슴 사는 총각이 어떻게 먼 발치에서 한번 보고 이제 짝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색시로 삼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 끝에 그래 내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 선앙당에 빌어보자. 그래서 선앙당이라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라고 한자어는 성황당이고요. 우리말로 선앙당이 되는데 우리의 그 민속신앙이 되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아직도 뭐 신사라고 해서 여기저기 뭐 이제 그런 게 널려 있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렇게 그 선앙당에 어떠한 자신의 뭐 소원이나 이런 걸 빌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이전에 보면은 집 뒤에 사당이라고 그래서 조상의 위패를 갖다가 모셔놓고 뭐 과거 시험 보러 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뭐 조상님한테 신고하고 갔다 오고 또 갔다 와서 또 신고하고 그런 사당 같은 거는 오늘날 우리가 좀 되살려 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선앙당에다가 물을 한 그릇 떠놓고 나무하러 다니면서 갈 때나 올 때나 이 진사댁 따님에게 장가들게 해달라고 이렇게 빌었죠. 100일 이상이나 했는데도 아무런 그 현몽이나 계시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100일이 안 되면 내가 200일, 200일 안 되면 300일 내가 그냥 끝까지 해보겠다 라고 이제 마음을 먹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이제 무더운 여름날 점심 먹고 이제 풀을 베러 가다가 꼴 베러 가다가 맑은 물을 떠올려서 기도드리고 나서 그 서항당 거기 이런 데 보면 이전에 큰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뭐 장승이라도 있고 그 나무 그늘이 시원해서 아이고 낮잠이나 자고 가야겠다라고 이제 누웠는데 꿈에 빠져드는 거죠. 낮잠 자다가 꿈에 백발노인이 지팡이를 잡고 나와서 옆구리를 갖다 콕 찌르면서 내가 이진사댁 사이되기가 원이어서 정성이 아주 지극하니까 내가 안 들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고 내 시키는 대로 하거라 하면서 준 게 빨간 씨앗 같은 거 3개를 준 거죠. 빨간 씨앗 같은 거 3개를 주면서 하는 말이 이진사댁 따님은 후원 초당에다가 자기가 심어놓은 그 목단, 모란이 되겠습니다. 목단 밑에다가 꼭 오줌을 둔다. 달밤에 가보면은 그 오줌 넣어서 파인 자리가 있을 테니까 이 씨앗을 갖다가 거기다가 묻도록 하라는 거죠. 거기다가 파묻도록 하여라. 그래서 깨보니까는 손바닥에 이렇게 빨간 씨앗이 3개가 놓여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고맙습니다 하면서 곱게 싸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그 3월 보름달이 밝게 비출 때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잠도 안 오고 그래서 그 이진사 집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큰 나무가 담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담을 타 넘어가서 딱 보니까 그때까지 이제 불을 켜놓고 그 옷깃을 굴러가는 소리로 책을 읽고 있는 거죠. 목소리도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아주 감탄하면서 아주 흠아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목단 밑에 오줌 놓은 자리를 찾아가지고 시키는 대로
씨앗 3개를 갖다가 파묻고 표가 안 나게 해놓고서 다시 담을 넘어서 돌아왔죠. 앞으로 어떤 일이 과연 일어날 것인가. 자, 한편 그 이진사 댁 따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여느 때와 같이 좀 걸음대라고 목담 밑에 오줌을 보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일어나서 한 발짝을 딱 떼어놓으니까 쿵덕쿵 이런 소리가 들린다 이 말이요. 깜짝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고 무슨 소리가 자기 몸에서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자신의 어머니한테 달려가는데 릴리리 쿵덕쿵 릴리리 쿵덕쿵 릴리리 쿵덕쿵 하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엉덩이를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어찌된 일인지 제 몸에서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요. 뭔 일이 있었냐. 그 따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 본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 이 따님이 심화병이 들었어요. 걸음만 걸으면은 릴리리 쿵덕쿵하고 소리가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가슴이 뻐근하고 살살 걸으면 쿵덕쿵 소리가 큰 소리가 나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살살 걸으면 쿵덕쿵하고 큰 소리가 나고 부지런히 걸으면 소리가 조금 작게 릴리리 쿵덕쿵 쿵덕쿵 하는 거라는 거죠. 이러니 사람 미치는 거죠. 살살 걸으면 쿵덕쿵 좀 빨리 걸으면은 릴리리 쿵덕쿵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소리가 좀 작게 나게 하기 위해서 맨날 뛰어다녀야 되는 신세가 된 거죠. 그래서 진사한테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이런 괴이한 병이 들었으니 어이하면 좋단 말이냐 하고 이제 끙끙거리는 거죠. 그래서 용하다는 의원 무당을 다 불러다가 약지어 먹이고 구슬해도 낫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습니까? 좀 돌아다니려고 그러면은 딸이 릴리리 쿵덕쿵 소리가 나니까 이게 하인이나 남보기에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번에는 또 점쟁이한테 점을 쳐보는 거죠. 자, 제가 이미 올려진 동영상 가운데 소도둑놈 잡기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소를 잃어버리고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점괘를 받습니다. 그 점괘의 내용이 아주 희한한 점괘를 내려주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거든 도시락을 하나 준비해서 이웃마을로 통하는 고개로 뛰어올라가라. 뛰어올라가다가 똥이 마려우면 그 자리에서 준비해간 도시락을 까먹으면서 그 자리에서 똥을 싸면 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희한한 점괘죠. 뒷이야기 궁금하신 분은 이미 올려진 동영상 소 도둑놈 잡기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점쟁이에게 점을 쳐봤는데도 여기서는 신통한 점괘를 일러주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점쟁이가 용하면 어떻게 얘기해 줘야겠습니까? 예, 그렇죠. 후원에 목단 소변 보는데 아래를 갖다 파헤쳐라. 뭐 씨앗이 있는 걸 갖다가 없애버려라. 이렇게 점괘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딸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에게 재산의 반을 갈라준다 라고 박을 써붙이는 거죠. 근데 또 그 노총각에게 꿈에 노인이 나타나서 이제는 이진사 댁에 가서 병을 고쳐준다고 하면서 사이로 삼겠냐고 다짐을 받으라는 거죠. 참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방법을 구체적으로 일러주는 거죠. 첫날에 한 개를 빼고 다음날 한 개를 빼고 나머지는 한 방에 같이 있으면서 고쳐야 된다고 해라. 그러면 내 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참 방법 잘 가르쳐주죠. 한꺼번에 3개 빼내지 말고 하나씩 나머지 하나는 합방한 다음에 그래서 다음날 이진사 댁을 찾아간 거죠. 아가씨 병을 고쳐드리면 따님과 혼인을 시켜주십시오. 혼인 잘 보십시오. 여기다가 결혼을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아주 그냥 엉터리 됩니다. 우리는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때나 혼인이란 말을 썼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보통 결혼식, 결혼이란 말 쓰는데요. 결혼은 일본식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말로 니혼고대 아나다와結婚 시마시다까 당신은 결혼했습니까? 우리는 혼인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극에서는 예를 들어서 낭자 나랑 혼인해 주겠소 이렇게 말해야지, 낭자 나랑 결혼해 주겠소 그러면 그 엉터리, 그 작가가 아주 엉터리로 갖다가 대본을 쓴 겁니다. 자, 한참 생각을 했더니 온 고을에 소문이 나서 몰려드는 구경꾼으로 골치가 아픈 참이라서, 그러면 내가 병 고쳐주면은 내 딸 줄게. 자, 그러면 노총각이 사흘 말미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다음날로 뚝딱 고치면 안 되니까 사흘째 되는 날 밤에 먼저 번처럼 넘어가서 이제 씨앗 하나를 갖다가 빼놓고 오는 거죠. 그래서 사흘이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세계에서 하나를 갖다 빼니까 쿵덕쿵 소리가 전보다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많이 나아졌습니다. 근데 다 낫지 않았는데 안 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진사가 가가지고 고치면 다 고쳐야지 고치다 마냐 그러니까 이제 능청 떨면서 노총각이 그러는 거죠. 여태까지는 내가 기도로 고칠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한 방에 있으면서 고쳐야 합니다 라고 시킨 대로 하는 거죠. 그런 중한 병은 따로 있으면 못 고친다. 한 방에 있어야 고쳐야 된다. 그래서 에이 홧김에 그냥 넘어왔는데, 근데 어떡합니까? 딸이 계속 쿵덕쿵 소리 내면서 다니니까 할 수 없이 머슴에 가가지고, 그래 내가 천생연분인가 보다 우리 집에 가자 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젊은 남녀를 한 방에 있게 했으니까 뻔한 일이지. 제가 참 재미난 옛날 얘기 많이 합니다. 다음에는 호랑이가 신랑을 물어간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밤에 오줌 누는 척하고 색시 잠든 틈에 씨앗 한 개를 빼낸 거죠. 그 이튿날 걸어보니까 이제 쿵쿵쿵 소리만 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일주일을 같이 보내고 나서 마주 빼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 개 다 빼내니까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죠. 이제 다 고쳤습니다. 언제로 택일해서 식을 올릴까요? 그랬더니 이 이진사가 딸병 다 고쳤다고 또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얘 이놈, 내가 병을 고치고 난 후에도 너에게 딸을 줄 것 같으냐? 이놈 당장 내쫓아라. 그러니까 노총각은 뭐라고 그래요? 병이 다시 도지면 난 모릅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다. 그래서 볼기를 때려서 쫓아냅니다. 참, 그 사람의 마음이 속된 얘기로 똥간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 노총각이 다시 이전에 일하던 주인 집에 가니까 거기에서도 야 이 자식아, 일하다 말다 어디 가서 일주일씩 있다가 온 놈이 일주일씩 어디 있었습니까? 이진사 딸하고 한 방 썼죠. 이제 왜 또 돌아왔어? 하고 내쫓김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오갈 데가 없어서 돌아다니면서 남의 집 일해주면서 그냥 얻어먹고 그래 지내는 거죠. 여기서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죠. 다시 틈을 타서 넘어가서 빼놓은 거 3개 다 꼽아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 다시 걸어 다닐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릴리리 쿵덕쿵 릴리리 쿵덕쿵 애초 처음처럼 큰 소리가 나는 거죠. 아이고 아무개 쫓아내고 다시 그런다. 그러니 시입도 못 보내고 그 전보다 더 아프다고 난리, 속된 말로 난리 부르스를 치니까 어떡하냐.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머슴을 불러다가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4주 보낼 테니까 고쳐주거라. 우리 이전에 혼인을 앞두고 4주 단자를 보내서 궁합을 봤죠. 그러니까 안 될 거요. 저도 잘못하면 병나요. 다시 한번 정성을 들여봐라. 아이고 안 돼요. 참, 그럼 아주 요렇게 결혼이란 말을 쓰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혼인이라고 써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혼인시켜 줄 테니까 고쳐주기나 해라. 글쎄요, 고쳐질는지 모르겠네요. 안 되면 저는 병신 안에 얻어 사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아주 재밌습니다. 못 고치면 내가 몸에서 쿵덕쿵 소리 나는 병신 안에 데리고 산다. 머슴이 시치미를 떼고서 못 이기는 척 그렇게 하지요. 여러분이 시치미의 어원 아시죠? 꽁에, 꽁이 아니라 매죠. 옛날에 꽁 잡는 매라고
그 매에다가 소유 누구 거라고 표시하는 이렇게 꽁지에다가 달아둔 게 이제 시침인데, 남의 매를 실적하다가 그 누구 거라고 표시된 그 시치미를 갖다 똑 떼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누구 건지 모르잖아요. 거기서 시치미 뗀다 라는 말이 유래됐습니다. 머슴이 시치미를 떼고서 못 이기는 척 하면서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나를 받아서 이진사댁 따님과 아무개 머슴이 혼례를 올린다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와서 구경하는 거죠. 이전에는 그 혼례를 갖다가 신부 집에서 하죠. 신부 집에서 혼례를 치르고 3일 거기서 이렇게 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일 후에 신부 데리고 이제 신랑 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초례를 지내고 나서 바로 그날 저녁에 빼놓으면은 자신이 또 좋아라고 할 테니까 며칠 있다가 한 개를 빼내고, 또 며칠 있다가 하나 빼내고, 얼마 후에 또 하나를 빼내니까 다시 성한 사람이 됐어. 근데 여기에서 완전 범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3개 빼놓고서 쫓겨날 수 있으니까 이게 좀 심한 말로 아기를 가졌다, 임신했다 그러면은 그때 빼내는 게 더 좋은데. 자, 그래서 아들 삼형제, 딸 2을 낳고 진사한테 글 배워서 벼슬까지 얻어서 잘 살았다고 한다. 자, 구비문학대계 3-2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구비문학대계 속에는 재미난 이야기, 꿈이나 한자의 파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꿈 연구에서, 원래는 꿈의 몸, 꿈 전문이지만 앞으로 이렇게 옛날 이야기 전문으로도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중학교 때 뭐 이렇게 도서관에 공부하러 가서는 공부 안 하고, 그것도 공부죠. 공부한다기보다는 이상하게 왜 도서관에 가면은 한국 야담 전집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한국 야담 전집. 구비문학대계에도 그와 같은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야담 전집도 열심히 보고, 제가 또 학부가 국문학과, 국어교육과다 보니까 이러한 옛날 얘기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좀 외도라고 할까요? 좀 꿈의梦가운데 좀 이러한 재미난 옛날 얘기, 일명 제가 지혜 이야기, 지혜 이야기라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어떠한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삶의 지혜와 우리 인생의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올려보고자 합니다. 많은 구독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